비평 이론이 특정한 해석 절차의 타당성 여부를 확립하려는 시도로 종종 여겨지고 있다면 이러한 견해는 틀림을 의심할 여지 없이 신비평의 유산인 것. 이 신비평의 유산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을 학문으로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려는 응? 시도. 이거를 시작한 게 신비평이고, 이거를 시작한 게 지난번 설명했듯이 T.S. 엘리엇 같은 모더니즘의 시인들을 뭔가 이론으로, 그죠? 그래서 심리학. 여기서는 이제 심리학이 아니라 문학을 문학으로, 그죠? 문학을 기법으로. 신비평이라는 거는 뭐 이미지, 우리가 고등 중고등학교 때 배운 그 시 분석하는 수능 시험 문제 풀고 푸는 방식이 바로 이미지는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비평 이론이 이러한 전통, 문학을 학문으로 여기는 전통을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해석 절차의 타당성 여부를 확립하려는 시도. 그게 그 소리예요. 특정 해석 절차의 타당성, 특정 해석 절차. 요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학문이죠. 그치? 학문에 이 학문으로서의 타당성 여부. 이게 쓸모가 있냐? 이게 성립하냐? 이론적으로. 그지? 그거를 확립하려는 시도로 종종 여겨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비평 이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신비평의 경우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문학을 학문으로 체계하는 시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연구한다는 생각을 하려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신비평의 연구자들은 그래서 앞에 그 웨인부스도 변명을 하죠. 변명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이론을 지금 처음으로 시작했으니까 그 이론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어쨌든 그렇지만 학문으로 설명하니까 이론 학문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하고 연구하는 방식을 말해야 될 거 아니야. 특정 해석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심리평은 뭐야? 작품을 작품으로 해석한다. 그지? 작품을 작품으로만 해석한다. 그죠? 는 이론이죠. 이것도 이론이 아닌 게 아니에요. 자기 이론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론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시는 뭐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말하면 뭘 치워온 거냐면 전기적 연구 배제하고, 왜냐하면 그 전의 시대는 뭐냐면 이 시인이 예를 들면 한국이니까 한국적으로 썼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학문 연구하기 전에는 전부 다 전기적 연구죠. 언제 태어나고, 뭐, 어느 시대의 사람이고, 어머니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고, 조상은 누구고,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배제하려는 거죠. 이거 훈고주의, 자구 해석의 훈고주의. 전기적으로 해석하고, 훈고주의라는, 그지? 전기적으로 배제하고, 시라면, 이러면 시의 경우는 뭐 어떻게 써요? 이미지, 상징의, 어? 구조, 의미와 구조. 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문학을 문학에 집중한다는 거죠. 이건 이론인 거죠, 사실은. 신비평도 이론이었단 말이죠. 신비평 자신들은 나는 문학만 연구해. 그러니까 문학을 문학으로 연구하는데 뭐가 문제야?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학문적으로 연구한다는 사실 의식이 아직 없었던 거예요. 처음으로 학문적으로 영문학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한국에서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듯이 국문학계가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건 국문학과 본인에서는 김윤식 교수님이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본격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죠. 근데 그분이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틀을 마련하려고 그렇게 많은 책을 쓰신 거예요. 그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썼지? 그러지만 그분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김윤식 교수하고 한동안 뵌 적이 있는데 내가 이제 그때는 이제 학생들도 70년대에는 학생들 모임에 YMCA 모임 같은 문학 포럼 모임에 교수님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강연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때 갔더니 내가 대학 3학년 때 또 한 번 갔더니 아직도 그런 식의 딸기 봄철 딸기 먹으러 가는 식의
그런 공부한다고 야단을 치시죠.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 안 하고 지금 그거 그렇게 강연하고 그런 식으로 할 거냐고. 그러면 야단치면서 와서 해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으면 공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던 시절이 있었어요. 김현 선생님은 조금 다른 입장이셨지만 그래도 두 분 다 그 연구를,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려는 한국에서, 한국 문학에서 그런 시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비평의 유산을 어느 정도는, 물론 김현 선생님은 이쪽 비평 이론을 쪽에 더 가깝고, 김현식 선생님은 이쪽에 조금 더 가깝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진영의 차이기도 하고,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문학과 지성과 창작과 비평이라는 두 서로 다른 그런 진영의 차이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두 분 다 문학을 학문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시도를 했다는 것. 그래서 신비평의 유산이라는 게 신비평의 전통을 이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평은 그 문학 작품의 해석, 연구의 목적이 문학 작품의 해석 정도가 아니라 문학 작품의 해석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했단 말이죠.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 요건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가설, 을 주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때 해석은 학문적 해석이죠. 이때 해석은 그냥 이게 무슨 뜻이야가 아니라 자구 해석이 아니에요. 그죠? 자구가 아니라 요 글자가 무슨 뜻이야?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옛날 우리 한자 공부하면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하늘, 천, 따지, 그리고 그 글자 설명했잖아. 그게 아니라 학문적 해석을 한다는 거. 그게 신비평이 문학 연구의 목적을 그렇게 잡은 거. 그러니까 문학 연구. 여기서 중요한 말이 연구예요, 연구.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게 신비평이에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문학 연구를 하는 거가 신비평의 목적이니까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죠. 그래서 대학 입학 시험 문제에서 고등학교 때 신비평에 기반을 두고 가리키고 국어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정도, 그러니까 해석, 이게 자구 해석으로 오해될 수 있으니까 의도의 오류를 규정하고 격퇴하려는 노력이란, 그러니까 의도의 오류라는 게 뭐냐면 저자의 의도죠. 저자의 의도만 잘 알면 돼. 나는, 그지? 그런 것. 요것만 생각하면 여기 훈거주의죠.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뭘 또 설명하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학문적 연구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기억될 만한 이론적 계획. 그죠? 이론적 계획을 세우는 거죠. 시 같은 경우는 이미지와 상식으로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 이론이라는 해석이 적절한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해요. 방법적 오류를 제기하는 시도라고 시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시사하고 있었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분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이론가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이런 식으로 문학으로 해석하려면 이미지와 상식으로 하려면 뭘 부정하고 뭘 안 되고 그래 틀을 잡잖아요. 이론적 틀을. 그러니까 이론적인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시사하고 있었다. 암시하고 있었다. 그죠? 그런 뜻이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문학 이론 자체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신비평에서 시작된 학문적인 연구가 그러니까 신비평은 그러니까 자기 바탕의 기본이 되는 문학 이론이 뭐냐고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해요. 그게 지난번에 웨인 부스가 내가 문학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하다라고 말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문학 이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당연한 걸 뭐 물어보냐 이런 식이죠. 그건 얘기하지 말자 그러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그런 신비평의 문학 이론 자체에 대한 이론을 하는 거죠. 신비평이라는 게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남부의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을 반영한 이론이라는 것을 입증한 논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오류가 있는 거죠. 보편적인 이론이라고 그러지만 보편적으로 연구한다 그러는 거죠. 학문이라는 게 보편적이죠. 그죠? 보편적인 체계를 가진. 어? 보편적인 체계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어디나 다 적용되는 게 학문이죠. 그죠? 생물학 그러면 뭐 한국에서 적용되고 미국에서는 적용 안 되고 그러지면 안 되죠. 그게 이제 보편적인 체계를 가진 학문이라는 뜻일 텐데 그런 뜻으로 자기네들도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사실은 신비평 이론을 최근에 신비평 이론을 연구해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편견, 미국인의 편견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낸 이론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신비평 이론을
어, 뭐, 저거 넘어서서 문학 이론 자체를 이해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 주류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해석에 관한 그들의 노력이 무엇이든 간에 그러니까 신비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학 이론 연구 전에 있었던 전통이니까. 문학 이론 작업은 아직은 명명되지는 않았지만 소위 이론이라고 불리는 분야에는 다른 글쓰기와 긴밀하고 중요한 방식이 연관돼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문학 이론 작업은 이 해체입병도 그렇고 내가 하고 있는 다른 작업도 그런데 문학 이론 작업은 문학에 관한 이론을 넘어서요. 아직 명명되지는 않았지만 정확하게 뭐라고 말은 할 수가 없지만 소위 이론이라고 불리는 분야에는 다른 글쓰기와 긴밀하고 중요한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팔근대 시대에 문화 이론은 사실은 이론 문학 이론이 아니라 이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집어넣은 거 좀 작은 글씨로 할게요. 헷갈릴까 봐. 왜냐하면 왜냐하면 팔근대 시대, 팔근대라는 기존의 근대를 벗어난 포괄이라는 단어를 맨날 쓰는데 포괄이 뭐냐면 포함 플러스 초월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을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에요. 포괄하는 세계관을 구축해야 하는 처음부터 없으니까 처음부터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문학 이론이 문학의 분야에 속한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즉, 문학 이론이든 무슨 이론이든 사회 전반에 걸친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는데 공헌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의 한 분이지 학교에서 근대를 인문학이 근대를 준비한 것처럼 그건 사실이에요. 어? 팔근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자크 데리다의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 이유. 그러니까 문학 이론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직 명명되지는 않았지만 즉 아직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어? 아직 모르죠. 시작했으니까 규정하고 정의할 수 있는 분야 분야는 아니지만 그죠? 왜냐하면 너무 새롭으니까 그지? 너무 새로운 새 시대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기에 그죠? 그래서 아직 모르겠다고 그죠? 그렇지만 주위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론이 이론이에요.
다들 그렇죠. 그러니까 문학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러는데 그 분야에 그 다른 글쓰기 하고 넣겠어요. 긴밀하고 중요한 방식이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문학이라는 단어를 데리다가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내가 시적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문학적 상상력 특히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세계관을 개척하는 데 선봉에 설 수밖에 없는 시적 상상력이 인문학의 핵심 도구가 인문학의 이론의 이론 구축의 핵심 도구가 될 수밖에. 그래서 문학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이 이 문학적 상상력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던 세계관을 개척할 수밖에 없는 시적 상상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적 상상력은 존재하지 않는 세계관을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은 이론이에요. 뭔가 이론적으로 구축하는 거예요. 그냥 시가 상상, 그냥 옛날처럼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이론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인문학적 이론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문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문학 이론 작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문학 이론 작업은 이론이라고 소위 이론이라고 불리는 분야. 뭔가 새롭게 이론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새로 만드는 모든 분야예요. 이거 어디까지 포함하는 줄 아세요? IT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IT 산업에 있어서도 어? 요새 정부에서 얘기하는 반도체 전문가보다 뭐가 더 필요하냐면 새로운 세계관을 구축하는 인문학적 상상력을 가진 설계자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악담을 하자면 기존의 학문 체계에 기반을 두는 반도체 전문가 양성은 반도체 산업 자체의 환골 탈태 방식의 발전 양상으로 무의미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쓸모없는 기능공을 양산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 진짜요. 왜 반도체 전문가들을 만든다고 얘기 나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약간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문학 상상력을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음, 내 말을 듣고 제발 공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 이 아주 흥미로운 작품들 다수가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문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되게 웃기죠? 이게 문학 연구하는 거야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학 이론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뭐냐고. 그죠? 그러니까 헤겔, 니체, 이게 철학자들이죠. 근데 니체 철학이 문학적이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주인공이 말하는 거죠. 그죠? 한스 게어르그 아담아뿐만 아니라 소시로 막스 프로이트, 어빈 고프만, 자크 라캉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의미로서는 철학이 아니에요. 기존의 근대 철학, 그러니까 이거는 근대 철학을 말하는 거죠. 근대의 형이상학적 철학이 아닌 거죠. 근대
형이상학적 철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존에 있던 철학은 아닌 거죠. 뭔가 새로운 이론 체계예요. 그래서 이건 이론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만약에 텍스트라는 말이 이 텍스트라는 말이 왜 들어갔냐면 텍스트가 뭐냐면 텍스트가 뭐에 반대는 말이냐면 책, 북을 대신하는 텍스트. 영어로 텍스트. 왜 텍스트라는 말을 쓴 텍스트라는 텍스트. 응? 의. 이게 무슨 소리냐면 책은 완결된 거죠. 그죠? 한 권에 완결된 책이 아니라 이게 지금 완결되지 못하는 그지? 책 같은 형태가 아닌 경우도 많은 거죠. 그래서 북 대신에 응? 고전적인 근대의 책 대신에 그지? 책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으로 지금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 책을 보면서도 북 텍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책을 대신하는 어, 완결된 이론 구조를 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아. 광고, 뭐 영화 뭐든지 다 텍스트라고 불러요, 지금은. 그 텍스트란 말. 그 텍스트란 말이 뭐냐면 분명히 이론적인 연구에 기반이 되는 무슨 말이죠. 그래서 무엇이든 언어에 의해 분명히 표현된 것. 뭐라고 발표되고 언어로 표현된 거야. 그러니까 텍스트 이론이라고 말할 수는 있는 거죠. 언어로 표현된 그 다음에 이론이니까. 그렇죠? 이것도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텍스트도 웃기죠. 그래서 책으로 된 것도 텍스트고, 그 텍스트 또 책으로 안 된 거, 그런 것도 텍스트니까. 그래서 가장 그 편리한 명칭은 그저 이론이라는 별명인 거죠. 이론이라고 왜 뭐라고 말하기가 참 곤란한 거예요. 철학도 아직 아닌 거죠. 기본 체계가 딱 갖춰져 있는 근대 형이상학적, 그러니까 이분법적에 기반을 둔 논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근데 형이상학적 철학이 아닌 거죠. 형이상학이라는 게 뭐냐면 체계가 딱 잡혀져 있는 그죠? 완결된 구조의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용어가 언급하는 글쓰기에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그래서 글쓰기란 말을 써요. 글쓰기, 에크리티브. 글을 썼죠 분명히. 그죠? 텍스트에 글 썼잖아요. 그래서 글쓰기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정당성은 해석을 개선하는 데 있지 않아. 해석이 뭔지조차 의심스러우니까. 그죠? 그래서 해석을 개선한다. 기존의 해석인데 그 해석을 좋게 한다. 그러면 어떤 정본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원본, 정본, 정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정답이 있는 수능 시험 문제에 대해서 비판이 굉장히 가해지는 이유가 이런 전혀 새로운 세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러한 글쓰기는 혼란스러운 혼합물인 거죠. 왜 혼란스러운지는 아까 앞에 설명했죠. 새로운 세상. 이런 새로운 세상을 만나야 되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리차드 로티가 미국 철학자인데 리차드 로티를 쓰고 있어요. 리차드 로티는 과격한 저거예요. 과격한 탈근대주의자예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할 거예요. 괴테와 맥커리와 카일라일과 에머슨의 시대에 시작되어 발달되어 온 이러한 종류의 글쓰기는 이렇게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내가 지금 저 번역이 하나 틀렸는데 전문화된 철학과 소설주의 철학, 전문화된 철학이라는 게 프로페셔널라이즈드 필로소피가 이제 대학에 있는 근대 철학, 그치? 이게 근대 대학에 기반을 둔. 기존은 지금 다 그 대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페셔널한 철학이 있고, 이런 철학이 반대되는 철학을 지금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 반대쪽을 뭐라고 하냐면, 트랜센덴탈리스트 컬처라고 그랬어요. 초절주의적 문화. 내가 초벌주의로 번역했는데 번역 틀렸어요. 왜냐하면, 트랜센덴탈은 물론 말로 할 땐 초월이지만, 에머슨과 에머슨, 미국의 트랜센덴탈리즘은
종교적 초월주의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에머슨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초절주의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오타인 것 같아요. 초절주의. 이거 이제 앞으로 지금 이렇게 읽으면서 다음에 이제 개선할 때 고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절주의죠. 미국 자체에 그런 새로운 문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리처드 로티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그 입장, 그 지금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철학이 트랜센덴탈 컬처, 그러니까 미국 내에 있었던 에머슨 등의 초절주의 철학 문화의 기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로티 얘기예요. 이러한 종류의 글쓰기는 문학적 산물의 상대적 장점에 대한 평가도 아니고 이게 이제 그 대학교에서 하는 거죠. 기존 지성의 역사도 아니고 도덕 철학도 아니고 인식론도 아니고 이 근대 철학이죠. 사회적 예언도 아니고 새로운 장르 속에 그 새로운 장르라는 게 그 탈근대적 새로운 장르인데 그 장르가 이 모두를 합한 것이다라는 게 리차드 노츠의 말인데 리차드 로티의 여기서 내가 하나 써야 되는데 리차드 로티의 약점은 근대 근대의 요건 하나 중간에 아주 많이 틀리는 거라서 근대의 어, 형이상 철학 근대의 사상과 철학의 기본 자세는 기본 태도는 전근대의 배척과 배제 부정하는 거죠. 이게 근대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근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는 전근대를 배척하고 배제하고 부정해요. 그게 근대 사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가장 많이 예를 내가 드는 게 이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상투, 그지? 양두, 양반의 상투, 상투 삭발. 그래서 양반들이 우리나라 있을 때 말에 상투를 자르니까 상투가 갓을 쓰려면 갓을 쓰려면 갓을 위한 양반 갓을 쓰죠? 상투를 자르면 갓을 못 써요. 그러니까 양반 제도를 없앤다고 갓을 자르니까 그래서 이 상투를 자르라고 정부에 지시했다고 뭐 자살하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근대 기독교의 제사 부정,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근대 기독교라서 그래요. 제사를 지내지 마라. 제사 지내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대라고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런 식으로 전근대를 부정하는 것. 그러니까 근대 사상의 핵심적인 태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음, 이런 것들이 근대의 특징이었었어요. 근데 이 탈근대, 지금 우리가 온 새로운 세상, 탈근대의 역사학은 포월, 포함과 포월. 그러니까 탈근대 역사학은 근대나 전근대나 이런 그 이전 시대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감싸고 넘어가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 안에 내부에 근대는 물론 근대와 전근대, 홀 감싸고 넘어가기. 부정이 아니라 감싸고 넘어가는 것이 탈근대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배제와 배척과 부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거를 잘못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탈근대적 사상을 오해한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가 일이 어,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운동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건축에서부터 시작됐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운동이 이 탈레르상 오해에서 어떻게 하냐면 근대를 오해한 근대를 배척한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 예술운동이 미국에서는
미국의 건축 분야에서 벌어졌는데,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미국의 근대라는 게 우리 보는 왜 어, 도시에서 보는 왜 콘크리트 빌딩 있죠? 철근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그 유리창으로 이렇게 덮은 그런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것이 바로 그게 모던한 건물의 대표적인 거죠. 근데 미국의 건축에서 그걸 배척한다고 그걸 안 하고 무슨 뭐 미키마우스 같은 걸 세우고 건물에다가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건축에서 그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해갖고 지금 그런 건물이 거의 안 남아 있는데 미국의 건축 분야에서 그래서 조롱을 받죠. 포스트 모더니즘을 탈근대를 잘못 해석한 거죠. 탈근대적 사상, 탈근대 사상, 포스트 모더니티라고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으니까 포스트 모더니티, 그러니까 탈근대성이죠. 이걸 잘못 해석한 그런 사례로 그래서 미국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포스트 모던 그러면 비웃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건축 분야에서 잘못해서 그래요. 또 하나의 비웃음을 당하게 하는 원인이 바로 리차드 모틸인데 리처드 노티라는 지금 바로 위에서 조금 전에 읽은 우리 철학인데 보시면 새로운 장르, 그죠? 무슨 소리냐면 이 프로페셔널한 필로소피는 없어지고, 그죠? 아니고, 이 틀린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요거예요. 요거 완전 틀렸어요. 아니고, 아니며, 아니고, 여기도 아니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한마디로 근대가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죠. 그러니까 근대의 배척과 어? 배척이라는 탈근대 사상이 탈근대적 세계관이 근대의 배척에 기반을 둔다는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리차드 도티도 미국에서 약간 무시당하는 그래서 두 현상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이런 이론들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론들이 미국에서 뿌리를 못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예일 학파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별로 반응을 못해서 미국이 회고주의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그냥 그렇게 끝나면 좋을 텐데 이러한 어, 이게 지금 세계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문제예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냐면 탈근대성에 대한 미국의 어, 조롱거리, 조롱거리가 된 미국에서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이런 탈근대성의 으로 인하여 문제가 어떻게 되냐? 미국이 어, 세계 최대 강국인 군사 강국이죠. 인 미국이 근대적인 세계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이런 탈근대성이 돼갖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예일학파가 어느 정도 변화를 하는데 노력을 했는데 도입을 하는데 노력을 해서 미국의 이런 철학적인 연구가 유럽 학파가 철학적인 연구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런 조롱거리가 돼서 이 사고방식에 가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게 뭐가 문제냐? 지금 현재 이게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냐면 그리하여 현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물론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대하여 살근대적인 해결책을 어,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있지 못하고 주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후변화 물론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만 예를 들면 이것만 설명을 해볼게요. 이건 말로 설명할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그럼 근대 국가가 침공을 한 거죠. 근대 국가가 제국주의적으로 원래 근대 국가는 제국주의예요. 그래서 근대 국가의 본능대로 제국주의적인 어? 영토 확장, 영토 보존이죠. 자기네들 영토 보존이라고 그래요. 보존이나 자기 영토가 없어 왜 나가냐 이런 거죠. 자기네 영토라고 생각했으니까 영토 확장의 일환에 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란 말이죠. 에 대하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개념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그지? 해결의 해결책이 뭐예요? 이런 개념을 넣어서 이걸 포괄해야 되는 거죠. 감싸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살근대적 해결책, 즉 근대적인 국가 개념에 머물지 않는, 국한되지 않는 새로운 세계관을 정치적으로, 정치 외교적으로 도입하여야 하는데 기껏해야 어떻게 해요? 어, 냉전 시대에 그러니까 제국주의 국가의 거대 국가들의 대결 양상이었던 그죠? 냉전의 방식만을 어, 대시하고 있는 것, 그죠? 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 없이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이 있으면 전쟁이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도 전쟁을 못 끝내는 거죠. 또 우크라이나 끝내냐? 우크라이나는 자기 나라 영토가 점령됐는데 끝나겠어요? 거기가 근대 국가인데? 그러니까 누구도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해결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나 강대국들이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탈근대적으로 오해를 해갖고 그죠? 그게 뒤에도 나와요. 여기서도 나온단 말이죠. 이러한 새로운 장르는 틀림없이 이질적이다. 물론 이질적이죠. 이질적인 건 동의한다고요. 개별 작품은 서로 구별되는 다른 행위와 담론의 연결.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계관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존과는 다른 거죠. 그 가다머라는 거는 조금 전에 한스 가다머 있었죠. 독일 철학 기반이고 고프만은 경험론적 사회적 연구, 라캉은 정신분석.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 다른 분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 이론이죠. 그 작품의 기능하는 방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장르인 것이다. 되게 이상한 말인데 이걸 설명하면 뭐냐면 그 작품이 그 텍스트가 그지? 그 연구 텍스트가 즉 연구되는 텍스트가 이론 텍스트가 락강의 이론이라든가 뭐 거기 있는 나온 것 있죠. 서로 다른 분야잖아. 하나는 사회학이고 하나는 정신분석이고 하나는 철학이고 얼마나 다르냔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게 그 기능하는 방식 때문에 하나의 방식,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텍스트가 뭐냐면 탈근대 시대의 사상 체계를 구축하려는 방향성, 공통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부 다 뭐하고 있냐면 자동으로 탈근대 시대에 지금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새로운 사고방식의 가상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같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장르인 거죠. 하나의 장르라는 게 뭐냐면 그런 하나의 목표를 가진. 그래서 이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사실은, 그지? 하나의 그 탈근대 시대를 구축하려는, 사강체계를 구축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분야의 실천자들은, 무슨 소리냐면 특정 분야의 실천자들은 누구냐면, 특정 분야의 실천자들은 누구냐면, 이게 근대적 연구, 방법론에, 어, 기초하는, 어? 연구자들 등, 그지? 그러니까 기존에 보통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특정 분야의 연구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나는 심리학이면 심리학 연구하면 낙과는 도대체 뭘 연구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특정 분야는 그 장르에 한 것이라고 주장되는 작품들이, 그러니까 심리학이면 심리학, 정신분석이 정시학, 그것들이 적절한 규범적 기반의 외부에서 연구되고 있다. 이게 맞는 소리죠. 그러니까 적절한 규범적 기반이 뭐예요? 근데 지금까지 근대적 대학, 그지? 또 근대적 연구 체계에 의한, 그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근대적 연구 체계에 의한, 그죠? 지금까지 연구해온 방식이 있단 말이죠. 논문 쓰고, 학술 발표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뭐하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논문이에요? 아니면 강의예요? 이게 뭐예요? 그지? 어? 내가 그래서 뭐, 읽기, 뭐, 강독,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내가 그 대학원 연구일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뭘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절한 규범적 기반의 외부죠. 지금 인터넷에서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 학생들도 모르잖아요. 누군지 모르는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근대적 연구 방법론 갖고는 안 되는 서러운 세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불평을 하겠죠. 저 사람도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뭐 하는 거야? 라고 질문할 가능성이 높죠. 그죠? 즉, 이론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 프로이드,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뒤집어 말하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 수동적으로 대답한 건데, 이걸 능동적으로 대답하면, 어, 대학 제도의 합의된 연구 방식과 내용이 아니라, 그지? 내용이 더는 새로운 밝은데, 어, 어, 세계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어? 무능, 무의미, 해저, 해저 버렸다는 현실이 이러한 격변의 원인이다. 그지? 그러니까 이는 대학 교육의 무용성의 원인이 이거였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잘 안 된다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떻게 뭐, 내가 지금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응? 즉,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취업의 전망이 거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 느낌이 아니죠. 느낌이 아니죠.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 그거 맞아요. 어?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무의미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서 불평을 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하지만 자기 분야, 그지? 자신의 연구 분야가, 어? 침범당하고 있다.
이렇게 불평을 하죠, 교수들은. 그치? 자신의 연구 분야를 또 뭐야, 내가 왜 이런 연구를 해? 이따위 연구를 왜 하는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 분노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분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대학 교육이 무용하게 됐단 말이죠.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될 것 같은 이유가 여기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걸 아니까 이론을 연공부하는 학생들이 어? 프로이드를 심리학을 하면 프로이드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지? 그래서 그런 경우 있어요. 철학하는 사람들은 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헤겔 이런 거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최신의 심리학적 연구를 보면 프로이드가 공식을 뭐 그 공식이 뭔지 이런 건 검토도 안 해요. 이런 걸 검토를 하고 그냥 프로이드 그냥 갖다 읽어요. 그리고 철학적 전통에 정통하지 않은 책. 나도 마찬가지예요. 철학 정통에 관심 없어요. 그리고 그냥 데리다 읽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읽냐면 이유가 있어요.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철학적 전통을 물론 근대적 교육 체계의 방법론으로 얻더라도 새로운 탈근대적 세계관을 위한 위하여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읽어 나가야 할 상황이니까 이므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방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방식은 뭐냐? 그건 아직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방식대로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걸 보고 지금 내가 공부를 하면서 실질적인 건데 그래서 그래서 지금 지금 이 강의를 비롯하여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 유튜브 채널을 거의 사상에 어, 감명이 깊어서 동조하여 하면서 철학을 새롭게 철학을 전공해야겠다고 했다고 대학의 전공을 철학으로 바꾼다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학의 철학과에서는 지금 이곳에서 연구하는 내용을 공부할 리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철학과에 가면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현재 대학의 모든 학과는 대부분 근대적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응? 그러니까 그거는 그 교수들이 문제가 아니라 모두 근대적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탈근대적 연구, 탈근대적인 세계관으로의 방향성을 가진 연구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기존의 철학적 전통에 정통하지 않은 채 데리다를 읽어나갈 수밖에
그죠? 전부 새로운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막스도 어떻게 읽냐? 막스를 옛날에 읽으면 어떻게 돼요? 정치, 공산주의 어쩌고, 그지? 정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대안적 묘사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 공부 안 해요. 공부 안 한 채 막스를 읽는 거죠. 그건 무슨 막스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근대적인 연구 방식으로 했던 것들이 막스를 새롭게 읽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차라리 방해가 될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죠? 기존의 공부가 도움이 되지 않고 차라리 방해가 될 수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지?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막스를 뭐 공산주의 혁명으로 읽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막스를 지금 읽는다면 공산주의 혁명으로 바뀐 막스는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 장르에 신뢰된 것처럼 이게 이러한 작품들 우리가 읽으려는 작품들은 정상적으로 평가되고 지식에 대한 확고한 기여 여부를 규명하는 데 의미는 규범적 틀. 이게 이제 기본의 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틀을 벗어난 걸 읽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에 있던 규범적 틀을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지? 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혀 새로운 세상에 적용을 못하니까.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장르의 구성원을 규별짓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새로운 장르, 이 장르의 구성원이라는 건 탈근대적 연구죠. 그건 뭐냐면 규범 네 개의 변수 내부에 있던 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나는 지금 우리 대학교에서 대학 교재 내에서 그 안에 있다. 그지? 이게 뭐냐면 대학 교재 내 매개 변수는 그 대학에 뭐 나는 이렇게 어디서 학위를 받았고 어떻게 됐고 뭐 뭘 공부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문에 발표를 했고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필요한 세상이 아니라 규범의 경계선에 도달하는 제서술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서술, 이게 라이팅이죠. 그죠? 글쓰기. 그래서 글쓰기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글쓰기란 말은 그러니까 글을 찍찍 쓰는 게 아니라 제서술의 글쓰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글쓰기랑 전혀 다른 글쓰기인 거죠. 그죠? 그걸로 기능하는 능력인 거죠.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장르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이라고 언급하는 작품들, 이론이라고 말하는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숙한 것들을 날썩게 만들고 이게 예술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되게 예술 작품에서 많이 나와요. 이게 디퍼밀리어라이제이션 낯설게 하기. 한국말로 번역하면 무슨 소리냐면 친숙한 거를 벗어나게 하기예요. 응? 친숙한 인상을 벗어나게 하기. 이게 기본적인 예술의 그 기본적인 이게 원래는 예술에서만 쓰던 거예요. 이게 이론에서 학문적 이론에서도 쓰는 거죠. 예술에서 어디에 썼냐면 사무엘 베켓의 대표적인 작품이 고도를 기다리며예요. 고도를 기다리며 뭔가 고도를 기다려요. 고도가 누구야? 몰라. 응? 그걸 뭐 부조리극이라고 그러죠? 나는 부조리극. 부조리예요. 왜 부조리하냐? 기존에 친숙한 거 하나도 안 나와요. 왜 기다리는지도 사람이 기다리는데 둘이서 영국 보는 사람들도 웃기는 거죠. 뭘 기다리는지 모르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 쳐다보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조리극이라죠. 부조리하다는 말 자체가 기존의 이게 이제 기존의 예술 등 현대 예술의 작업 방식이에요. 현대 예술이니까 멋있는 것 같죠? 고도를 기다리니까 멋있죠? 이나 뭐가 있냐면 패션. 패션 보세요. 옷을 막 그게 무슨 옷이야. 그죠? 현대 패션 쇼 보세요. 그거 막 옷 같지도 않은 옷을 입고 그지? 거의 벌거벗은 여자 같은 여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걸 보고 막 박수를 치고 난리예요. 그게 무슨 옷이고 그걸 입고 다니냐고. 그죠? 그못 입는 거라는 얘기를 거의 그래도 또 그것도 입게 해준다 그러죠. 옷 입고 띠로 그건 또 거기서 있는 거 갖다가 또 입게 그래도 그나마 입을 수 있는 것도 장르를 따라 붙여서 또 설명하더라고요. 그 무슨 짓인가 싶잖아요.
그게 친숙했던 것을 낯설게 하기. 그죠? 그런 이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론이라고 언급하는 작품들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 현상 속에서 광고. 그죠? 광고도 그렇죠. 혹시 놀라운 광고들 보면 낯설게 하는, 나? TV 광고. 이게 완전히 이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벌써 이때부터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지금 몇십 년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대 예술이 작품 방식이 우리 옆으로 와 있어요. 왜 그러냐? 독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각, 행위, 간섭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의미예요. 왜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해야 돼요? 기존의 시스템 갖고 안 되는 거니까. 그죠? 그들이 비록 그들이 증명이나 논증이란 친숙한 기존에 의존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이 친숙한 기존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새로운 세계관의 모색을 위한 연구 도구가 어? 적절한 연구 도구가 아직 없죠. 그죠? 적절한 새로운 세계관, 적절한 연구 도구가 그게 탈근대 시대라는 아직 만들어지지 아직 마련되지 않았죠.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에 탈근대 시대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죠. 탈근대 시대 무슨 소리예요? 무슨 시대인지 아직 모르는데 이름을 탈이라고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하는 것처럼 이론의 연구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 방법론, 즉 증명과 논증, 논증이라는 논리적인 체계의 구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학이론에서는 신비평의 연구 방법론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즉, 신비평의 연구 방법론으로 전혀 새로운 분야의 내용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강의라고 그러죠? 강독. 그래서 이 것도 강독이라는 대학교 수업 방식을 채택하고 이걸 뭐 새로운 방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런 강독의 방식, 그죠? 그런 지금 강독 그래갖고 수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정 분야에 인정된 절차가 아직 없어요.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재서술의 설득력 있는 새로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설득력 있는 새로움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말하고 지금 이해가 됐어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야말로 본인이 규정 입고인 상속에 그들을 위치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는 방법론은 새롭지 않고 그 내용만 새로운 것이죠.